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과 살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때에는 옛날과 달라서 주변 여자인 친구들이 모두 직장을 갖고 일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꿈은 현모양처이자 살림 잘하는 가정주부였죠. 친구들은 다 비웃었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아직도 옛날 사람처럼 주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떡하니? 그래도 저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데 어쩌나요? 가정도우미나 아이를 키우는 직업도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린 나이부터 이상형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은 20대 초반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재밌는 남자를 선호했는데요. 저는 못생기고 숙맥이더라도 가정적이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직업 좋고 순수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명 금융계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꼬박꼬박했죠. 아이만 생기면 제가 생각하던 완벽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남편 쪽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배란기 때마다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 제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갖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만 살게 되었죠. 남편은 우리 둘이어도 괜찮아. 아이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집이 많잖아.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의 상실감이 컸죠. 하고 싶어도 안 돼서 안 하는 거랑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둘만 살다 보니 적적하고 친구들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도 부럽고 남편과 결혼할 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도 점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하긴 한데 재미도 없고 특히 잠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언가 하려고 시도를 해도 잘 서지도 않았고요. 저도 그렇게 성욕이 없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잠자리에 별로 의미 없었고 본인이 자신이 없는지 저한테 별로 요구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디 다른 데서 풀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회식이 끝나면 집에 꼬박꼬박 오는 것 같았고 휴대폰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현금을 뽑아서 어딜 갖다든지 하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이긴 한데 삶의 응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높아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샌 애인이랑 밖에 안 해. 남편, 가족이랑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대체 어디서 그런 구하니? 글쎄, 동호회도 있고 어플도 있고 너도 요새 많이 고픈가 보지? 남편을 봐라. 딱 봐도 잠자리에서 약하게 생겼잖아. 하긴 그러지 말고 너도 애인을 만들어봐.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오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시간은 많고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은 없어서 그런지 머릿속에 자꾸만 잡념이 생기더라고요. 발휘를 잘하는 다른 남자와 만나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말하던 어플을 몰래 검색해서 깔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괜찮게 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괜찮게 생긴 연하남을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죠. 연락도 몇 주간 해보고요.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남자가 저를 잡더라고요. 누나, 저희 집에 가서 술 한잔 더 할래요? 제가 맛있는 요리도 해드릴게요. 눈구렁이처럼 제 팔을 꽉 잡는데 그 소나기임에 저절로 설레더라고요. 제 손은 침대에서 어떨까? 상상이 절로 돼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남자의 집은 원룸촌으로 유명한 동네의 빌라 2층이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간 것은 대학생 때 이후 오랜만이었죠. 남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집에 갔죠. 남자의 이름은 민석이었는데요. 민석이의 집은 혼자 사는 철없는 남자 집처럼 정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도 꺼내져 있고 빨래통은 넘치고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고요. 누나, 집이 좀 더럽죠? 미안해요. 어제 청소를 못해서. 여기 앉아요. 제가 금방 술상 차려서 가져올게요. 라고 해서 저는 민석의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 짐을 몰아넣더니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고 소주잔과 소주를 꺼내오더라고요. 민석과 저는 원룸 탁자에 의자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더니 어느덧 몇 병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었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겨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민석이는 미영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누워 하더라고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친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거부할 새도 없이 어느새 저는 민석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결국 남편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전신이 찌릿찌릿했고 녹아내릴 것 같았죠. 또 경험하고 싶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저도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에 맞춰줬을 텐데요. 이제는 시큰둥하더라고요. 민석이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하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당신은 잠자리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관심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왜 그래 갑자기? 너답지 않게 라고 하더라고요. 나다운 게 뭔지.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심심하기만 한 남편이 점점 질렸죠. 그렇게 저는 연하남에게 중독되어 평일 낮마다 민석의 집에 찾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음에는 반겼던 민석이가 이제는 좀 쉬엄쉬엄 오지?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민석이의 자취방을 출근 도장을 찍는 와중에 민석이가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자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하며 막아서더라고요. 왜나 하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틈 사이로 샤워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야, 누구 있는 거야? 그래, 누구 있다. 신경 끄고 집이나 가져. 너 나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자고 다니니?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민석이와의 잠자리뿐만 아니라 민석이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민석이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꼭 저한테 먼저 말을 했거든요. 마치 연인한테 의지하듯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다 주었죠. 심지어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같은 물건들도요. 아플 때도 저에게 말해서 간호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각별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민석이도 저를 단순히 파트너가 아닌 애인으로 생각한 걸로 알았죠. 그런데 제가 없는 날에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너만 만난다고 한 적 있어? 혼자 추하게 왜 이래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제가 몇 분 동안 문을 두들겨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는 주민이 아줌마. 거기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문 그만 두들기고 집이나 가시오.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곳에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지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원래 같으면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서둘렀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남편은 원래 자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원래 제가 늦는다고 기다리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늦었네? 응. 친구들이랑 마시다 보니 안 자고 뭐해? 남편이 그런데 파일철에서 원가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민석이와 팔짱을 끼고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 민석과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연히 반찬해고 집에 왔다가 당신이 낮마다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외의 사소한 거짓말들도 다 어린 놈과 있기 위해 한 것도 알게 됐고, 흥신소 의뢰해서 돈 쥐어주니 증거 모으는 건 금방이더라고. 이혼하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안들게 만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날에 연하남과 남편 둘 다한테 이별당하다니요. 이건 저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이도 없이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안 그래도 오늘 그만 만나자고 정리하고 왔어.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난 이미 신뢰가 다 깨졌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 나갈 때까지 잠은 내가 다른 방에서 잘게. 이번 주 내로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도 잡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표정 변화조차 없는데 로봇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미 저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진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받아주긴 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은 것이 저도 눈치 보이고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한순간에 잠자리에 빠져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